네, 안녕하세요. 염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기능학 카페에서 하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중에서 제일 떴던 게 이제 비타민C 리얼 스토리라고 해서요. 이번에는 그거의 연결선상에 있는 툭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병원이 이전하면서 로고도 좀 바뀌었는데요. YCH에 갖고 이제 그 염스캔서 하스피탈에 갖고 요게 이제 Y라는 거 C하고 이제 H 의사와 환자가 어떤 질병을 놓고 같이 본다는 의미의 이제 병원의 로고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 병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잠깐 보이는 거 오금역 그 6번 출구에서 내려오면은 저희 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교대역에서 그 빌딩에 이제 저희가 몇 개씩 임대해서 한 반면 요번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한 건물 통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옥 비슷하게 이제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병원을 지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병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저희 병원은 30개 병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의사는 저희 이렇게 4사람의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2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은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순서 치료, 암영양연구소, 세미나실이 있고요. 1층에는 외래 진료실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무료로 저희가 테라로서 원두를 사용해서 바리스타가 있어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수액실, 비타민 주사 맞는 그 방인데요. 지금 총 15개 방이 있어서 각각 1인실식으로 환자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3층하고 4층은 병동이 있어갖고요. 각각 15개 병실이 있고요. 그리고 5층은 이제 식당, 다체험이라고 해갖고 환자들의 이제 건강과 식사를 다 채워주겠다는 의미로서 이제 저희가 만들고서 이제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한평컷에 이제 비타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뭐든지 항상 얘기 나눈 거, 이 하버드 대학의 이제 음식 피라미드라고 해갖고 항상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자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을 하면은 건강한 거고, 운동도 안 하고 음식이 좋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뭐 튀긴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음식을 먹으면 결국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쪽을 많이 먹고 이쪽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비타민 D하고 종합 비타민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음식 피라미드로 해갖고 2008년도에 이거를 보고를 했는데, 저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거를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영양제만 가지고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원칙을 따라서 하는 게 좋습니다. 기능학. 요새 뭐 대세가 사실은 기능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항상 한계고 나머지 거 더 많은 거는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왜? 사람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 돌아가시면 사실은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병원 치료받다 질병 받다가 치료되면 되고, 아니면 나빠져서 이제 돌아가시면, 지금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100세는 기본이고 12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스스로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능의학적인 이제 측면에서 환자를 자기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현대의학이라는 게 이 빨간색으로 해갖고 임상 증상, 통증, 체중 감소, 불면증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했던 게 현대의학이에요. 통증이 있다, 진통제 먹고, 체중 감소가 있으면 링겔 맞고, 불면 있으면 수면제를 먹고 이러면서 이제 조절했고, 이게 이제 질병으로 가서 암이라든지 뇌졸중,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치료를 해서 좋아져요. 그럼 그 다음에 이런 나쁜 생활 습관, 나쁜 환경, 이거에서 해결돼서 결국은 항상 좋은 삶을 이루어지려면 뭐냐? 내 스스로가 건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는 항상 수면, 운동, 영양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잠을 잘 자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좋은 영양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는 거. 그거가 나빠지려면 이 식생활이 안 좋아지고 나쁜 환경을 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학
의학의 도움도 받지만은 결국은 기능학적인 측면으로서 내 스스로가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거는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비타민C가 노화를 막고 건강을 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비타민C가 만병통치약이니까 당연히 치약이라고 이제 생각도 하지만은 뭐 노화까지 막고 건강을 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노화까지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화는 질병인가? 옛날에는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사실 말 그대로. 그리고 노화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건강하게 살고 똑같은 나이인데도 오히려 그게 이제 딴 사람보다 늙게 보이면은 오히려 내가 그걸로 인해서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늙어졌니? 뭐 어디 아프니? 그런 말이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내 스스로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온 의학이 항노화. 근데 사실은 항노화기라는 말은 태생적으로는 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화를 질병으로 보는 관점, 치료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미용, 성형, 보톡스 맞고 필러 넣고 그래서 좀 더 젊게 보이려고 막 하는 거. 근데 원래는 중요한 건 뭐냐? 헬스 에이징. 건강한 노화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스스로가 얼마나 건강해질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이 항노화나 안티에이징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결국은 노화의 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노화의 과정을 좀 더 건강한 노화로 바뀌어주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잘 다스리고 그 건강을 잘 지키느냐입니다. 그래서 항노화는 주로 이제 병원에서 가는 치료를 항노화라고 하고요. 이 헬스 에이징은 결국은 기능학적인 측면이에요. 내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면, 운동, 영양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지키냐가 결국은 헬스 에이징이에요. 우리는 이 항노화 의학을 하는 것보다는 헬스 에이징, 건강한 노화를 지키고 이루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눈 게 소식.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소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 보면 굉장히 마르고 뭐 이렇게 오래 사는데 그게 뭐냐면 맥케이 등이 이제 논문을 썼던 건데 소식을 하면 오래 산다. 이게 과거에 나온 논문이에요. 실제 동물 실험을 했더니 소식을 하니까 정상적인 식사를 주고 소식을 하니까 확실히 소식을 했던 쥐들이 오래 살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잘 먹어야 오래 살다고 생각했지 적게 먹어야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오고 나서는 결국은 소식이 오래 산다는 이론이 맞고 실제적으로 맞아요. 근데 소식을 하면은 왜 오래 살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은 이제 한 번 정도는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식해라. 뭐 오래 살려면 건강해지면 오래 살려면 실제 그러면은 소식하면 오래 살까? 오래는 살아요. 근데 건강할까? 건강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소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해요. 활성산소도 적게 만들어져.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노화가 느려지게 됩니다. 대신 그 노화가 느려지게 되면 결국은 수명은 연장이 돼요. 단 문제는 뭐냐? 적게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활동량도 저하된다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우울해져요. 사람이 활동이 적어지니까. 소식하는 사람들 잘 보면은 정말 어떻게 마르고 깡단 있게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 생활 자체가 굉장히 좁아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병원에서 주로 저희는 이제 암 환자를 보는데 암 환자들 보고 절대 식이요법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많이 먹고 고기라든지 뭐 식사를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암이 커진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안 먹어요. 그럼 오히려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소식이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서 노화를 느려서 오래는 살지 모르지만 결국은 체력 감소를 해서 활동력 저하로 해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그럼 소식 해결책은 결국 많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식사량을 늘리거나 소식을 자주 한다는 거. 식사량은 뭐냐? 지금 내가 뭐 밥 반 공기 먹는다. 그럼 한 공기를 먹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반 공기씩을 6번 먹어서 하루 3공기를 먹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거나. 그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찾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의 이제 방법을 하면 식사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늘어나요. 그럼 우리 몸은 결국은 노화의 템포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단 이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영양제를 먹는지 아니면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노화는 느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감소를 시켜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생명이 연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책은 소식을 하지 말고 식사량을 늘리되 늘어난 활성산소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항산화제를 복용을 한다든지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활성산소를 확 떨어뜨려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화, 헬싱 에이지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3가지예요. 과거에 제일 많이 말했던 게 뭐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독소를 제거해주고 그럼 우리 몸은 건강해져요. 근데 최근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중요한 거냐? 이것만 하게 되면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근력이에요. 근력이 있어야지 결국은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삶의 질들이 좋아져요. 만약 식사만 잘하고 영양제만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암만 있어봤자 건강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가지와 더불어서 플러스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근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러면 근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이 하는 운동은 뭐냐? 걷기 운동도 좋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도 좋고 중요한 건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들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그런 게 필요하겠죠. 2번째, 비타민C가 노화를 막는다. 그럼 어떻게 노화를 막을까? 그거를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영양제를 복용해야 한다. 어떤 이제 선생님들이 뭐 영양제 먹어봤자 효과 하나도 없는데 왜 먹냐? 그냥 음식만 잘 먹으면 된다. 맞습니다. 음식만 잘 먹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재 토양들 자체가 옛날보다 사실은 산성화 토양이 많아서 영양소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20세부터 노화가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흡수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영양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보다 환경이란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비타민C, 글루타치온, 뭐 이런 코엔자임 Q10 같은 중요한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냐? 식사를 통해서 채워준다든지 아니면은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음식을 통해서 먹기에는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하버드 피라미드에서 보면 하루에 과일과 채소 5접시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실제 현대인들이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결국은 미래 우주인들도 보면은 캡슐 하나로 다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 보충을 늘리라는 게 이제 맞는 거고 그 중에서도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뭐냐?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비타민 중에서도 왕이에요. 왜? 다른 비타민들은 부족해도 사람이 살지만은 비타민C는 부족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 대신 주위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양제를 충분하게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노화에 따른 비타민C 농도 변화인데요. 보면은 이제 부신, 백혈구, 뇌하수체, 췌장, 흉선, 신장, 간, 비장 등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에는 비타민C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 중에 첫 번째 부신. 부신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서 부신의 비타민C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이제 노화가 이제 빨라지는데 부신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신장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강낭콩 모양에 있는 장기예요. 근데 이 조그만 장기가 왜 중요하냐?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부신피질에서는 이제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부신수질에는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 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외부 스트레스라든지 외부 긴장 상황에서 우리가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백혈구는 뭡니까? 바로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것들도 결국은 비타민C가 충분히 존재해야만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영양소들은 잘 못 들어가지만 비타민C는 잘 들어간다고 그래요. 뇌가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 외에 이제 췌장, 풍선, 신장 등 다양한 장기들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비타민C가 나이면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인데 이게 이제 1976년 생화학책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말을 해도 내가 병이 악화돼야만이 그때서야 그게 필요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비타민C가 노화를 막는다. 그래서 비타민C는 다른 비타민과는 다르게 전자를 쉽게 내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항산화 작용과 환원 작용이에요. 항산화 작용은 뭐냐? 말 그대로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내어주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조직화 세포 파괴를 막아줘요.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들이 이제 파괴가 돼요. 근데 혈액 내, 장기 내에 비타민C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이 활성산소와 싸움으로 인해서 이게 손상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환원작용이에요. 뭐냐면은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 관여하여 전자를 내어주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물질을 만들어줘요.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콜라겐입니다. 요새 그 홈쇼핑이나 뭐 그런 데서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많이 사 먹습니다. 근데 콜라겐을 사 먹는 것보다 비타민C를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만약 콜라겐을 사 먹다 하더라도 비타민C를 꼭 같이 먹어줘야 돼. 그래야지 콜라겐의 효과들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에 이제 비타민C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재성, 코티졸 생성 등 다양한 이제 산화와 환원 과정들 중에서 비타민C가 이제 필요한 걸 보여주는 거죠. 콜라겐 합성 과정인데요.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C가 그 세미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로 변할 때 전자를 삼가철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이 삼가철이 이가철로 변해요. 그러면서 얘가 콜라겐을 합성할 때 다시 전자를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콜라겐이 합성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만약 비타민C가 없다. 그러면 이 과정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피부, 콜라겐은 뭐냐? 모든 그 피부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꼭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비타민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이제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인데 최근에 현대인들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육체적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피하면 돼요. 근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왜 많아지냐? 바로 현재 너무나도 많은 기사, 요새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기사라든지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받지 말아야 될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이제 두 가지 호르몬이 이제 그거를 방어해 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이제 수질 잘못 썼는데 수질에서 이제 분비되는 이제 그 교감신경 이제 흥분 시에 이제 분비되는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나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티졸. 코티졸은 스트레스 때 이제 부신 피질에서 이제 분비돼 갖고 이제 방어해 주는 거예요. 이 두 호르몬 생성 과정에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코티졸이 생성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생성이 안 돼 버려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 피폐해지고 결국은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몸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C가 필요한 건데 하나하나 볼게요. 코티졸.
코티졸은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요. 일명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코티졸이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고 그 부신 피질에서 생성이 됩니다. 우리 몸에 이제 그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게 조절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꼭 필수적인 호르몬이에요. 코티졸이 분비가 안 되게 되면은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PC방에서 뭐 오락을 하든지 밤새도록 작업하는 분들이 옆에서 커피 마시고 뭐 컵라면 끓여 먹고 하다가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신에서 코티졸이 더 이상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컵라면하고 뭐 커피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서 소모되는 코티졸을 회복해 준다면 우리 몸은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티졸은 혈당을 높이고 간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와 근육이 그 이화작용에 이제 관여하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백혈구, 림프구를 감소시켜서 면역 기능을 악화시키는 악화를 시켜요. 그 주작용은 뭐냐? 혈압도 조절하고 심기능 조절에 초기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문제를 유발시키고 긴장이 될 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에 관여해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더 이상 이제 못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코티졸 수치가 가장 높을 때는 뭐냐? 오전 7시부터 9시 이상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할 때 제일 편안하고 잘 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제일 좋을 때가 이 시간대라고 이제 보통 많이 말합니다. 코티졸이 아까 이제 단백질하고 이제 지방을 이제 분해에 관여하는데요. 이제 그 스트레스가 많아서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 분비되면은 이제 그 단백질이 이제 분해되면서 분해되는 아미노산이 생성이 됩니다. 이 아미노산은 간으로 이동해서 그 새로운 단백질이 조립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손상된 근섬유를 복규시켜주고 포도당이나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에너지를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에너지가 코티졸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만약 코티졸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 우리 몸은 결국은 에너지도 생성이 되지 않고 손상된 이제 근육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축 처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방 분해에 관여해서 트리글리세리드의 지방 조직이 더 작은 분자로 이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혈당으로 들어가 다른 조직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서 이로 인해서 혈압이라든지 적절한 신장 기능을 유지해 주고요. 부종 감소, 조직 복귀 촉진, 지각, 감정 조절, 태아 장기 발달에 관여하고 어린이의 뼈, 결합 조직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런 두 가지 중요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코티졸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만약 코티졸이 정상치보다 너무 높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사람이 어떤 누구나가 오게 되면은 싸울 것 같은 체세를 보이는 게 이제 코티졸이 너무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코티졸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어떠냐?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손 하나 꺼트리고 움직이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코티졸이 너무 높거나 그러니까 둘 다 우리 몸은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코티졸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코티졸이 부족할 때는 내분비선, 뇌 하단에 위치한 내분비선에서 ACTH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부신을 자극해 코티졸을 생성하고요. 반대로 코티졸이 충분하게 되면은 ACTH 호르몬이 분비를 멈추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신에서 코티졸 생성이 억제되면서 항상 우리 몸은 이 코티졸이 생성과 이제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적절을 유지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이제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보통 이제 세로토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교감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 및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인데요. 부신 수질에서 이제 생성이 돼요. 기본적으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분비가 되면은 집중력이 증가하고 혈류량이 증가되고 대사활동 등의 이제 증가가 돼요. 이거는 이제 에피네프린과 이제 메틸기 하나에 이제 빠진 구조이기 때문에 기능은 비슷해요. 근데 노르에피네프린은 주로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크게 상승시키지만은 에너지 대사라든지 심장에 대한 작용 에피네프린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스트레스,
특히 우울증이 심하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그거를 방어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 방지약이 항우울증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의 제 모습이고, 요거는 2015년의 모습이고, 오늘은 제가 2021년, 그러니까 17년 전에 제 모습하고 뭐 다른 것들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도움이 많이 받았던 거는 피부. 딴 사람들이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제 환자들 보게 되면은 저와 같이 2004년부터 저희 병원 다니는 환자들도 있고, 그 전부터 그 20년 동안 저희 병원을 다녔던 환자분들도 있어요. 암 환자분들도 있고, 림프 부종 환자도 있고, 다양한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교수님은 한결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왜 한결할까?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담담히 생각할 때 보니까 비타민C를 많이 먹고, 또 하나는 저희 병원은 암병원이기 때문에 암에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비타민C를 꼭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환자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환자가 좋아지면 저도 기쁘지만 환자가 나빠지면은 그게 제 몸에 이제 스트레스 작용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던 게 뭐냐? 비타민C하고 결국은 필요하면은 비타민C하든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아 내 스스로의 항산화 능력을 키운 게 도움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 사진은 2005년도에 그 춘천 마라톤. 제가 가끔씩 이제 갖고 왔는데 참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사진이에요. 말 그대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이 있고 완주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완주한 사람보다는 완주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저는 이제 완주를 했으니까. 왜 어떻게 완주를 했냐? 저는 사실 굉장히 분명했어요. 이분은 이제 제 환자였고 이분은 마라톤을 많이 뛰었던 분. 근데 이분은 마라톤을 뛰었고 저는 마라톤을 한 번도 연습도 안 하고 환자분하고 약속 때문에 뛰었는데 사실은 처음 뛰었을 때는 조금 뛰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환자분이 저한테 이제 교수님, 암 환자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을 참고 이게 뛰는데 교수님이 여기서 중지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42.195km를 완주를 했어요. 우리 그 정신력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뛴다고 마음만 먹으면 결국은 다 뛰어. 그리고 꼬리를 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발이 안 움직여. 근데 만약 제가 이온 음료만 먹고 뛰었다고 하면은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비타민C를 뭐 3g짜리 한 10대 개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비타민C를 먹으면서 물 마시고 뛰었기 때문에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어떤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 꼭 옆에 비타민C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비타민C를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호르몬, 그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신해서 이제 그 코티졸이 분비가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얼굴이 진짜 굉장히 스트레스가 차 있다는 게 누구든지 봐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비타민C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비타민C를 꼭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신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들이 계속 만들어줄 수 있어서 그 스트레스한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스트레스한 상황은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여기 있는 거를 옆에다가 나중에 한두 시간 뒤에, 아니 며칠만 뒤에다 두게 되면은 결국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살하는 분, 지금도 혹시라도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그 순간만 넘어가면 돼요. 그럼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약도 중요해요. 정신과 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비타민C를 꼭 먹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약들을 계속 먹다 보면은 기분이나 좋고 뭐 하지만은 거기에 비타민C를 먹게 되면은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지면은 너 왜 이렇게 건강해졌냐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안 그렇고 너 왜 어디 아프냐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해서 10kg 좀 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금 쪄서 이제 5kg 좀 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데 환자분들이나 얼굴 보는 오랜만에 보는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봐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는 얘기든지 아니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으시다는 얘기. 근데 그게 기분을 되게 좋게 만들어요.
그럼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비타민C가 아니었나 하는 그냥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철학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거를 하느냐는 결국은 내 스스로가 이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의 이제 주제가 이제 비타민C라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스트레스한 상황은 누구나 이제 맞닥뜨리게 돼요. 그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은 용기 있게 그 스트레스한 상황을 결국은 막아야 되고, 실제 우리가 걱정해야 돼서 그 걱정이 현실로 되는 거는 4%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96%는 헛된 걱정이란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그 걱정거리가 달라져요. 저는 이제 주로 암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저거 걱정할 것도 아닌데 사실은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 항상 이 암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암에 걸렸다가 해서 죽는 사람보다 낫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 보면은 4기 환자들에도 5년 생존율이 50% 이상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약들이 좋아져 그래요. 그리고 항암제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항암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세포독성,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인데 세포독성 항암제가 독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인식들은 방송이나 어디든지 보면은 항암제 맞으면 나빠지고 항암제 맞으면 진짜 피골이 상집되고 건강이 나빠진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을 갖는데, 실제로는 항암제 맞아도 별 문제 없는 경우들이 많고, 항암제 맞아서 힘들면은 결국은 병원에 와서 비타민C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서 결국은 스트레스한 상황이 놓일 거이고, 그 스트레스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은 우리 몸에 가장 기본적으로 부신에 있는 호르몬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신에 있는 호르몬이 작동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C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콜라겐 생성이 안 돼서 피부가 축축해지고 결국은 이제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다양한 이제 질병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이 나빠졌나 하는 거는 바로 한순간이에요. 이 스트레스한 상황. 그 스트레스한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데, 그때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회복됐다 하더라도 스트레스한 상황은 없는데 내 몸이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노화가 확 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게 올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평상시부터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갖고 내 몸의 체력을 확보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와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저희가 이제 노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노화는 노화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노화는 가는 과정이고, 대신 그 노화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노화, 헬스 에이징에 포커싱을 두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포함한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하면서 결국은 수면, 운동, 영양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받으면 과감하게 받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적절하게 해결해야 되고요. 만약 그 스트레스를 내 혼자 풀기 힘들면은 필요하면은 병원에 가는 의사 아니면 친구, 정신과 상담을 받든지 하면서 꼭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해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들의 노화라든지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는 거는 잘 지켜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항산화 네트워크, 항산화를 주제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항산화 네트워크 하면은 보통 우리가 5가지를 얘기를 해요. 비타민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이 5가지의 이제 그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서 각각 중요한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몸이 활성산소나 독소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